추석을 앞두고 새벽부터 만든 한상 가득한 음식, 며느리 유진이 코를 찌푸리며 냄비 뚜껑을 엽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요? 마치 개밥 끓이신 것 같네요. 그 순간 유진이 발로 콩나물국 냄비를 툭 찹니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이건 그냥 복실이 줘요. 복실이 밥그릇에 담아주세요. 아들 민수는 고개만 숙인 채 엄마, 그냥 넘어가요. 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콩나물을 줍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집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밥을 개밥이라고 하는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시골 장터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죠. 그 한가운데 30해 넘게 자리를 지켜온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자네 반찬 가게입니다. 박순자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작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물을 올립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래기를 삶고 장조림을 끓이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순자에게는 기도 같은 시간입니다. 복실아, 오늘 날씨 좋다. 손님 많이 오시겠구나. 순자가 말을 걸자 발밑에 앉아있던 흰 털의 중견 믹스견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복실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순자의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순자의 마음을 읽는 듯 슬플 땐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기대고 기쁠 땐 함께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80평생을 예천에서 산 김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콩나물국 한 통을 삽니다. 순자야, 이 맛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 우리 손자도 이것만 찾는다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오늘 콩나물이 유난히 아삭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한 국자 더 떠서 담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하루가 보람차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장터는 더욱 북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입니다. 순자는 손님들 틈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반찬을 담고 계산을 하고 빈 그릇을 씻습니다. 순자 씨, 요즘도 그 장조림 만드세요? 젊은 며느리가 아기를 업고 다가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뚜껑을 엽니다. 간장 냄새와 함께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막 만들었어요.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우와, 냄새부터 다르네요. 하나 주세요. 순자는 넉넉하게 담아주며 덤으로 메추리알 몇 개를 더 얹어줍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손님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곳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는 조금씩 한산해집니다. 순자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며 복실이에게 말을 겁니다. 복실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너도 배고프지? 순자는 아침에 남긴 밥에 삶은 닭가슴살과 채소를 섞어 복실이 밥그릇에 담아줍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래, 잘 먹어. 내가 건강해야 나도 힘이 나지. 해질 무렵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한옥 기와집. 마당에는 고추와 배추가 심어져 있고 장독대 위로 저녁 햇살이 비칩니다.
순자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누며 하루를 되짚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엔 복실이가 대신 앉아 있습니다.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아들 민수가 내려온대. 명절도 아닌데 웬일이래. 좋은 일이겠지? 순자는 기대에 차서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오면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래기 무침, 장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콩나물국까지. 그날 밤 순자는 장을 보러 다시 시장으로 향합니다. 신선한 콩나물, 두툼한 소고기, 잘 말린 시래기를 고릅니다. 가게 주인들은 순자를 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씨, 오늘 장보기 늦으셨네요? 아들이 내일 내려와서요.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요. 아이고, 효자 아들 둬서 좋겠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듭니다.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래기는 미리 삶아두고 소고기는 양념에 재워둡니다. 내일 아침 일찍 끓이면 제맛이 날 겁니다. 복실이는 부엌 한쪽에 누워 순자를 지켜봅니다.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자의 분주한 모습을 관찰하죠. 순자는 손을 멈추고 복실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복실아, 내일 민수 보면 반가워해줘야 해. 알았지? 복실이가 짧게 짖습니다. 마치 알았다는 듯이. 밤은 깊어가고 순자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합니다. 내일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죠. 순자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순자는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이 평화가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모욕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날이니까요. 어젯밤 재워둔 소고기를 꺼내 냄비에 담고 시래기는 들기름과 함께 볶기 시작합니다.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복실아, 오늘 민수 온대. 오랜만이지?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 곁을 맴돕니다. 순자는 콩나물을 씻으며 웃음을 머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찾던 게 바로 이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숟가락 말아 먹으면 피곤이 싹 가신다고 했죠.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급히 마당으로 나갑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아들 민수가 내립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민수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순자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민수야, 얼굴 좀 보자.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입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 내립니다. 하이힐을 신고 명품 핸드백을 든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입니다. 순자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유진아, 어서 들어와. 밥 다 차려놨어. 네, 들어가죠. 유진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자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낍니다. 며느리는 늘 이렇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참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거실 탁자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시래기 무침, 장조림, 된장찌개, 콩나물국,
그리고 각 구운 김까지.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한상입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감탄합니다. 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순자는 밥그릇에 밥을 가득 퍼서 아들 앞에 놓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여다 유진의 눈치를 살핍니다. 유진은 탁자 앞에 앉지도 않고 서서 음식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립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응? 반찬들이지. 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야. 유진은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집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냄새? 이게 된장 냄새인데 마치 개밥 끓이신 것 같네요. 정말. 순간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개밥? 방금 개밥이라고 했니?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봅니다. 유진은 시래기 무침이 담긴 그릇도 들여다보며 혀를 찹니다. 이것도 그렇고 색깔도 이상하고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먹어요? 유진아, 이건 시래기 무침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선 이런 거 안 먹어요. 이건 사람 음식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30년 동안 손님들에게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만든 음식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이걸 사람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크게 쉬며 반찬통을 손으로 밀어냅니다. 이건 그냥 복실이 줘요, 게. 복실이 밥그릇에 담아주세요. 그 순간 유진이 발로 냄비를 툭 찹니다. 냄비가 탁자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콩나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은 마루틈으로 스며듭니다. 아!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냄비를 주우려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복실이가 놀라서 구석으로 숨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왕좌왕합니다. 유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긴 뭐예요? 이런 음식 차려놓고 먹으라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복실이한테 주는 게 나아요. 유진은 핸드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힙니다. 거실엔 순자와 민수, 그리고 엎질러진 국물만 남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콩나물을 줍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집히지도 않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민수를 밀쳐냅니다. 민수야, 저게 무슨 짓이냐? 엄마, 유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내 마누라가 지금 내 음식을 개밥이라고 했어. 발로 찼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쉽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괜히 더 싸우면 피곤해져요. 넘어가?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봅니다. 아들은 지금 아내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아내의 무례함을 감싸고만 있습니다. 민수야, 넌 내 마누라 편만 드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이 밥을 너 어릴 땐 그렇게 잘 먹었는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콩나물국 한 그릇 뚝딱 비웠잖아. 그때는 맛있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걸레를 들고 나와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자 곁에 앉습니다.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복실아, 사람이 사람 밥을 개밥이라고 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됐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순자와 복실이만 남습니다. 순자는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30해 동안 손님들에게 인정받아온 음식입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개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유진은 다시 차에 오릅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배웅도 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순자는 탁자 위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시래기 무침, 장조림, 된장찌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순자는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들은 순자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복실이가 곁에 다가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복실아, 내 밥은 따로 있어. 이건 사람 밥인데. 사람들은 이걸 개밥이래. 순자는 천천히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주저앉아 복실이를 꼭 안습니다. 복실이는 조용히 순자의 품에 안긴 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개밥 같다. 사람 음식이 아니다. 걔한테나 줘라.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내 음식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걸까? 사흘 뒤 순자는 다시 장터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리어카에 음식을 싣습니다. 복실이도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옆가게 아주머니들이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립니다. 수군수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애써 모른 척하고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주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장조림을 사가던 분인데 말이죠.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서너 명은 다녀갔을 시간입니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실이도 주인의 불안을 느끼는지 가만히 앉아 주변을 살핍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장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게 앞은 한산합니다. 사람들은 순자의 가게를 스쳐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서로 귓속말을 나눕니다. 저기가 그 집이래. 뭐? 무슨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개밥이라고 했다잖아. 순자의 귀에 그 말이 똑똑히 들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생선 가게 영자가 지나가다 순자를 봅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눈을 피합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겁니다. 영자 씨, 오늘 생선 장사 잘 돼요? 아, 네 그럭저럭요. 영자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을 함께 장사한 이웃인데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심해집니다. 젊은 아낙네 2명이 순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립니다. 저 집 며느리가 그랬대요. 시어머니 음식이 개밥 같다고.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냄새도 그렇고.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습니다. 냄새가 그렇다니. 순자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 냄새를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평소 단골이던 김복순 할머니가 지나갑니다. 순자는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오늘은 콩나물국 안 사가세요? 김복순은 잠시 멈칫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순자야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갈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 손자가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다른 데 가서 사볼까 해. 김복순은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순자는 알 수 있습니다. 손자 핑계가 아니라는 걸. 소문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요, 할머니. 다음에 와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김복순이 돌아서자 순자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80평생을 예천에서 산 김복순입니다. 순자의 음식을 가장 좋아했던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 김복순마저 발길을 끈다니. 해가 질 무렵 순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리어카에 실어온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복실이를 데리고 천천히 걷습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복실아, 사람들이 다 알았나 봐. 내 밥이 개밥이라는 거.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뿐입니다. 복실이가 곁에 다가와 몸을 비빕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사람 밥을 욕하는 세상이 됐구나. 밤이 깊어갑니다. 순자는 부엌에 앉아 낮에 팔지 못한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콩나물국, 시래기 무침, 장조림. 모두 정성껏 만든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들은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복실이가 순자의 발치에 누워 잠듭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적어도 복실이만큼은 순자의 곁을 지켜주니까요. 복실아, 너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다 떠나도 너만 있으면. 순자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30해를 지켜온 가게입니다. 수많은 손님들과 정을 나눈 장터입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모욕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순자는 혼자입니다. 새벽이 되자 순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소문이 퍼져도 순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삶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장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없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수군거릴 뿐입니다. 순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순자가 평생 지켜온 자리니까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복실이와 함께
장터를 걷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이리저리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 시장 게시판 앞을 지나칩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농협 대출 안내, 보건소 건강검진 일정, 마을 회관 공지사항 등. 순자는 무심코 게시판을 훑어봅니다. 그때 눈에 띄는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적힌 문구입니다. 전국 수제 반려견 음식 공모전. 순자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반려견 음식? 순자는 다시 한번 포스터를 자세히 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건강한 수제 음식 레시피를 찾습니다. 지역 예선 참가자 모집 중. 시상금 300만 원 및 가게 리모델링 전액 지원. 문의 예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순자는 포스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반려견 음식 공모전이라니. 순자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며느리가 순자의 음식을 개밥이라고 모욕했죠. 사람들도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견을 위한 음식 대회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실아, 반려견 음식 대회래. 복실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순자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개밥이라며? 그럼 제대로 된 반려견 음식을 만들어주지. 순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돌아오는 듯합니다. 순자는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고 시청 전화번호를 메모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시청에 전화를 겁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예천시청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아, 네. 게시판에 붙은 반려견 음식 공모전 포스터 보고 전화했습니다. 아, 네. 참가 신청하시려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견 음식 레시피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은 한 달 뒤에 열립니다. 순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순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엽니다. 평소 사람이 먹는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실아, 이제부터 너를 위한 밥을 제대로 만들어 볼까? 순자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듭니다. 그리고는 반려견에게 좋은 재료가 뭔지 적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는 평생 사람 음식만 만들어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마을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작은 병원입니다. 젊은 수의사가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반려견 음식 공모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수의사는 관심 있게 듣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 대회요. 좋은 취지죠. 요즘 반려견 사료에 첨가물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럼 반려견한테 뭘 먹이는 게 좋을까요? 수의사는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반려견에게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살코기가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찹쌀이나 고구마를 쓰면 됩니다. 채소는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순자는 열심히 메모합니다. 수의사는 또 말합니다. 어르신, 들깨도 좋아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와 털에 좋거든요. 그리고 멸치가루도 좋은데 무염으로 쓰셔야 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순자는 병원을 나와 바로 시장으로 향합니다. 닭가슴살을 사고 단호박을 고르고
당근과 브로콜리를 삽니다. 그리고 약재상으로 가서 들깨와 무염 멸치가루를 구합니다. 약재상 주인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순자 씨, 이거 다 뭐 하려고요? 반려견 음식 만들려고요. 반려견 음식이요? 네, 공모전에 나가려고요. 약재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아, 그 대회 말이죠.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잘 먹어야 한다던데. 순자는 재료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복실아,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네. 순자는 닭가슴살을 삶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단호박도 찝니다. 당근과 브로콜리는 잘게 다집니다. 그리고 찹쌀가루를 물에 개어 죽처럼 끓입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순자는 큰 그릇에 담아 섞습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고 단호박을 으깹니다. 당근과 브로콜리를 넣고 찹쌀죽을 부어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와 무염 멸치가루를 뿌립니다. 복실아, 먹어봐. 순자는 그릇을 복실이 앞에 놓습니다. 복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핥아봅니다. 순간 복실이의 꼬리가 빠르게 흔들립니다. 복실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랍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은 오랜만입니다. 평소에는 사료를 먹을 때도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그릇을 싹싹 핥아 먹습니다. 복실아, 그렇게 맛있어? 복실이는 다 먹고 나서도 그릇을 핥습니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이건 정성이지. 너를 위한 특별한 음식이야. 순자는 그날부터 매일 복실이를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가며 실험합니다. 때로는 고구마를 넣어보고 때로는 소고기로 바꿔봅니다. 복실이는 매번 맛있게 먹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순자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복실이의 털이 윤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는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순자는 노트에 최종 레시피를 정리합니다. 닭가슴살, 단호박, 찹쌀가루, 들깨, 무염 멸치가루, 그리고 당근과 브로콜리. 이것이 순자가 만든 복실이표 건강식입니다. 복실아, 우리 이제 대회 나가자.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힘을 내게 됐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올려다봅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으로 시작된 고통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틀 뒤 순자는 반려견 음식 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레시피도 꼼꼼히 적어냅니다. 닭가슴살의 양, 단호박의 비율, 찹쌀가루를 넣는 시점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순자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한 달 뒤에 열릴 예선을 기다립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복실이는 순자가 만든 음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은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아들 민수의 차입니다. 순자는 놀랍니다. 지난번 방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진이 먼저 내립니다. 이번에도 하이힐을 신고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마당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민수도 차에서 내립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합니다. 왜 또 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유진은 순자를 보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어머니, 안 반가우세요? 저희 어머니 보러 왔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순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유진은 마당을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다 부엌 쪽을 힐끔 봅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냄비와 그릇들이 보입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장사하지. 평소처럼. 아, 그래요? 근데 장터에서 손님이 없다던데요. 제 친구 고모가 예천에 사시는데 어머니 가게 요즘 완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의 말에 순자는 움찔합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며 계속 말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옛날 방식으로 음식 만드시는지. 친구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했는데? 사실대로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 개밥 같다고. 제가 직접 먹어봤으니까 확실하잖아요. 유진은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줍니다. 메신저 대화창입니다. 유진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보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음식 진짜 개밥 수준. 시골 가면 정말 못 먹겠어요. 순자는 그 글을 보고 숨이 막힙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립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냐? 뭐가요? 제 친구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요.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유진은 빙그레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쪽으로 걸어갑니다. 순자는 유진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은 부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냄비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순자가 복실이를 위해 만든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유진이 묻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설마 이거 복실이 밥이에요? 그래, 복실이 밥이야. 하하. 유진은 크게 웃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민수도 부엌 쪽으로 다가옵니다. 유진은 민수를 보며 말합니다. 여보, 봐요. 어머니가 진짜 개밥 만드시네요. 제 말이 맞았죠?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유진은 다시 순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개밥 장사하세요? 어울리네요. 개밥집 사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고 부엌 안을 사진 찍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거 제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되죠? 너무 신기해서요. 진짜 개밥 만드시는 거. 유진아, 그만해. 순자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사진을 찍은 뒤입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보며 메시지를 타이핑합니다. 순자는 유진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지만 유진은 몸을 돌려 피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냐? 제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그래요. 유진은 태연하게 말하며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며느리는 지금 순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말이죠. 유진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 개가 먹을 거였어요. 제가 맞았죠? 유진아, 입 닥쳐.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음식은 개밥이라니까요. 이제 진짜로 개밥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맞았네요. 순자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려 한다. 복실이는 내 밥을 좋아하더라. 깨라도 내 밥은 좋아하는구나.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장터에서도 개밥 하세요. 사람 음식은 어차피 안 팔리잖아요. 유진은 비웃으며 마당을 나갑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넌 왜 말이 없니? 엄마, 내 마누라가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냐? 사진까지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잖아. 민수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 편이 아닙니다. 아들은 그저 아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머니, 개밥 장사 잘하세요. 저희는 서울 가요. 아, 제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얘기거리 생겼네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납니다. 순자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순자의 다리에 몸을 비빕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개밥집 사장님, 어울리네요. 개밥이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찍은 사진이 지금쯤 누구에게 퍼지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장터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며느리의 조롱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더욱 싸늘합니다. 옆가게 영자가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돌립니다. 채소가게 주인도 눈을 피합니다. 순자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시선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앉아 있자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봤어? 어제 유진 씨가 올린 사진. 응, 나도 봤어.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 싶더라. 그러게.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시어머니 욕하는 거 처음 봤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동네에 퍼진 겁니다. 순자는 손이 떨립니다. 복실이가 옆에서 낑낑거립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복실아, 사람들이 다 알았나 봐.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피해 지나갑니다.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릴 뿐입니다. 해가 질 무렵 순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내 인생 남 눈치 보느라 끝낼 순 없지.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하늘입니다. 순자는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며느리가 조롱하든 순자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이죠. 복실이가 순자의 발치에 앉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복실아, 우리 힘내자. 한 달 뒤면 대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를 올려다봅니다. 순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렸지만 복실이만큼은 순자의 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복실이를 위한 음식을 다시 만듭니다. 레시피를 점검하고 맛을 조절합니다. 복실이는 맛있게 먹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해낼 거야. 며느리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한 달 뒤면 기회가 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장터에 나가지만 가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갑고 수군거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실이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를 개선합니다. 복실이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털이 윤기가 나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활동량도 늘어나 마당을 뛰어다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집 마당에서 복실이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복실이는 공을 물고 와서 순자 앞에 놓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공을 던져줍니다. 복실이는 신나게 달려가 공을 물어옵니다. 그때 옆집 담 너머로 이웃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야, 집에 있어? 네, 언니. 들어오세요. 김정숙은 60 중반의 아주머니입니다. 순자와 오래 이웃으로 지낸 사이죠. 김정숙은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순자야, 이거 좀 봐. 김정숙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반려견 음식 공모전 안내문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언니, 이거 제가 이미 신청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추천서를 썼어. 네, 추천서요? 순자는 놀라 김정숙을 바라봅니다. 김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공모전 안내문 보니까 추천서를 같이 내면 가산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써서 시청에 보냈어. 언니 왜 그런 수고를. 수고는 무슨. 난 내가 얼마나 정성껏 복실히 밥을 만드는지 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불 조절하고. 그런 정성이면 당연히 이겨야지.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김정숙만은 순자를 믿어준 겁니다. 순자는 김정숙의 손을 꽉 잡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순자야, 힘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김정숙은 순자의 어깨를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세상이 다 차가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사흘 뒤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복실이는 그늘 아래 누워 쉬고 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낯선 차가 멈춥니다. 흰색 승용차입니다.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순자 씨 댁 맞나요? 네, 제가 박순자인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순자에게 건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봅니다. 예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 음식 공모전 심사를 담당하는 이재훈입니다. 어르신, 혹시 반려견용 수제 음식을 직접 만드신 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이웃분께서 추천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워낙 인상 깊어서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재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김정숙이 쓴 추천서입니다. 순자는 그 글을 읽어봅니다. 박순자 씨는 30년 넘게 장터에서 정직하게 장사해 온 분입니다. 최근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려견을 위한 음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정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순자는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김정숙이 이렇게까지 써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혹시 반려견이 있으시죠?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복실이 있어요. 복실아, 이리 와.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이재훈은 복실이를 보더니 감탄합니다. 와, 털이 정말 윤기가 나네요. 피부 상태도 좋아 보이고요. 이재훈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복실이를 관찰합니다. 털을 만져보고 눈을 살피고 치아도 확인합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어르신, 복실이가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7살이면 중년인데 상태가 정말 좋네요. 보통 이 나이면 치아에 치석이 끼고 털도 윤기를 잃는데 복실이는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그런가 봐요. 그럴 겁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재료로 만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는 부엌으로 이재훈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닭가슴살,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찹쌀가루, 들깨, 무염 멸치가루. 이재훈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재료만 쓰시네요. 소금은 안 쓰시고요? 네, 수의사 선생님이 소금은 안 된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반려견에게 소금은 해롭거든요. 어르신,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이재훈은 냄비 안을 들여다봅니다. 순자가 오늘 아침 만든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훈은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짓습니다. 향이 좋네요. 인공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간 자연 그대로의 냄새예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요즘 시중에 파는 사료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어르신처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재훈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냅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음식과 복실이를 찍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하지만 이재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르신, 혹시 복실이 건강검진 받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별로 안 아파서 병원은 잘 안 갔어요. 그럼 제가 동물병원 원장님께 부탁해서 무료로 검진받게 해드릴게요. 공모전 심사에 필요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틀 뒤 순자는 복실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갑니다. 이재훈이 소개해준 병원입니다. 원장은 복실이를 꼼꼼히 검진합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치아검사까지 모두 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자 원장은 놀란표입니다. 어르신, 복실이 정말 건강합니다. 7살이면 보통 어디 하나쯤은 문제가 있는데 복실이는 완벽해요. 정말요? 네, 피부 상태도 좋고 치아에 치석도 거의 없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입니다. 체력도 젊은 게 수준이네요. 순자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이 복실이를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원장은 검진 결과서를 순자에게 건넵니다. 이거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재훈 씨한테도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사흘 뒤 순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복실이도 밥을 다 먹고 마당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 예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이재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재훈의 목소리는 밝고 들뜹니다. 박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전국 수제 반려견 음식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대상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재훈은 계속 말합니다. 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어르신의 레시피와 복실이의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이웃분의 추천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상금 300만 원과 가게 리모델링 전액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세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쥡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정성이 만든 결과예요. 전화를 끊고 나자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순자의 얼굴을 합습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꼭 안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순자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순자는 중얼거립니다. 내 밥이 사람한텐 욕이었지만 세상은 알아주는구나.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듭니다. 복실이도 순자 곁에서 평화롭게 잠듭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시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옷장에서 깔끔한 한복을 꺼냅니다. 복실이도 목욕을 시킵니다.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기고 털을 말려줍니다. 복실이는 순자의 손길을 받으며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듭니다. 복실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함께 가자. 이웃 김정숙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이거 들고 가.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자,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김정숙의 차를 타고 예천시청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김정숙은 계속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순자는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오전 10시 예천시청 대강당에 도착합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1회 전국수제 반려견밥 공모전 시상식. 순자는 복실이를 안고 천천히 들어갑니다. 대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심사위원들, 시청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 나온 기자들까지.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순자를 향합니다. 순자는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이재훈이 다가와 순자를 맞이합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순자는 앞줄 자리에 앉습니다.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실이를 보며 감탄합니다. 저게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털이 윤기가 나는 게 음식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전국수제 반려견 음식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8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레시피와 실제 효과를 보여주신 분을 선정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복실이는 순자의 긴장을 느끼는지 고개를 들어 순자를 올려다봅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합니다. 이번 대상 수상자는 30년 넘게 장터에서 정직하게 장사하시며 최근 반려견을 위한 건강식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자연 재료만을 사용하고 방부제나 첨가물 없이 정성껏 만드신 음식으로 반려견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박순자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실이를 안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집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오릅니다. 시장이 직접 상패를 건넵니다. 묵직한 무게입니다. 상패에는 대상 박순자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순자는 상패를 받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순자 씨. 고맙습니다. 순자는 상패를 꽉 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음식이 개밥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순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순자는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너무 속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하지만 복실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정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순자는 복실이를 내려다봅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 흔듭니다. 복실이는 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맛있게 먹었고 건강해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복실이가 건강해진 게 제일 행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때입니다. 대강당 뒤편 문이 열립니다. 순자는 그쪽을 봅니다. 익숙한 얼굴 둘이 들어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입니다. 유진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민수는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순자는 잠시 놀라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습니다.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음식을 폄하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상패를 바라봅니다. 복실이는 순자의 무릎에서 편안히 쉽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순자에게 몰려듭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 레시피를 개발하셨나요? 복실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터에서 반려견 음식을 팔까 합니다. 복실이처럼 건강해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기자들이 연신 메모를 합니다. 카메라가 순자와 복실이를 비춥니다. 순자는 당당합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유진이 다가옵니다. 순자는 유진을 바라봅니다. 유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입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개밥으로 상까지 받으시다니. 유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합니다. 제 말이 맞았죠? 어머니 음식은 개밥이었잖아요. 이제 진짜 개밥 만드시는 거 보니까 딱 맞으시네요. 그 순간 옆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유진을 쳐다봅니다. 젊은 여기자입니다. 실례지만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유진은 기자를 보며 웃습니다. 아, 제가 며느리거든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개밥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개밥을 만드시더라고요. 여기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옆에 있던 심사위원 한 명도 유진을 바라봅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농담이요? 사실이에요. 어머니 음식은 정말 개밥 수준이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유진을 바라봅니다. 이재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폄하하신 건가요? 폄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걸요. 여기자가 유진에게 다가갑니다. 댁은 혹시 며느리분이시죠? 박순자 씨의?
네, 맞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이 대회에 나가시게 된 계기가 댁 때문이란 말씀이신가요? 유진은 잠시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합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심사위원 한 명이 유진에게 묻습니다. 댁은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장터에서 어떻게 장사하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지만 박순자 씨는 이 지역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그분의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댁은 그걸 개밥이라고 하셨다고요? 유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집니다. 김정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유진 씨,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장터에서 손님이 끊기고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하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여기자가 노트에 메모하며 묻습니다. 혹시 그 발언을 인터넷상에 올리신 적 있으세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수가 유진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재훈이 유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댁이 잘못하신 거 많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모욕했고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당당하던 표정이 점점 흔들립니다. 순자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유진아, 그래. 내 말대로 내 음식은 개밥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개밥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어. 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유진은 순자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계속 말합니다. 난 너한테 고맙다고 안 해. 내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거든.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난 내 길을 찾았으니까. 유진은 할 말을 잃습니다. 민수가 유진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납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박순자 씨의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복실이 나와 볼래요? 순자는 복실이를 안고 무대 앞으로 나갑니다. 복실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젓합니다. 꼬리를 흔들며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유진과 민수는 조용히 대강당을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자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예천 장터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가게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네 자연식 개밥집 마이너스 복실이표 건강식 전문점. 시상금과 리모델링 지원 덕분에 가게는 깔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아침 8시 순자는 가게 문을 엽니다. 복실이도 함께 따라옵니다. 가게 안은 예전과 달리 밝고 깨끗합니다. 한쪽 벽에는 대상 상패가 걸려 있고 반대편에는 복실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손님 많이 오시겠지? 복실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닭가슴살을 삶고 단호박을 찌고 채소를 다듬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순자의 음식을 인정하니까요.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옵니다. 중년 부인이 작은 강아지를 안고 들어옵니다. 어르신,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죠? 네, 어서 오세요. 저희 백구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TV에서 어르신 나오시는 거 보고 찾아왔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담아줍니다. 손님은 음식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복돌이가 맛있게 먹으면 친구들한테도 소개할게요. 손님이 나간 뒤에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시간에 서너 명씩 옵니다. 순자는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순자의 음식을 개밥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칭찬합니다. 점심때쯤 낯선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춥니다. 방송국 로고가 붙어 있는 승합차입니다. 카메라 감독과 기자가 내립니다. 순자는 놀라 일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지역 방송국인데요. 어르신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르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해요. 기자는 순자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순자가 어떻게 이 음식을 만들게 됐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순자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개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복실이도 건강하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시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보람차요. 카메라가 순자와 복실이를 비춥니다. 복실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털은 윤기가 나고 눈빛은 맑습니다. 기자는 복실이를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할머니의 손맛이 개를 살린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취재가 끝나고 방송팀이 떠납니다. 순자는 다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후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이제 순자를 보며 웃습니다. 순자 씨, 요즘 장사 잘 되네요. 덕분이에요. 다들 고마워요. 해가 질 무렵 순자는 가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 민수의 차입니다. 차에서 민수와 유진이 내립니다. 유진은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장도 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게로 다가옵니다. 엄마, 바쁘세요?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유진은 순자 앞에 섭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는 유진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화? 네.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나왔을 때요. 저희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했었어요. 민수가 오래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민수가 옆에서 유진의 말을 이어봤습니다.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순자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유진이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어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점점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개밥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받은 상처만큼 어머니도 아프게 하고 싶었어요. 유진아. 하지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시상식장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요. 유진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유진이를 잘 달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순자도 그때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꿈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유진아, 일어나. 순자는 유진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너희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어머니. 하지만 유진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상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거든. 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유진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이제 됐어. 서로 상처 주고받은 것도 이제 그만하자. 개든 사람이든 다 배불리 먹으면 됐지. 복실이가 세 사람 곁으로 다가옵니다. 꼬리를 흔들며 유진의 다리에 몸을 비빕니다. 유진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복실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도 못되게 굴었지. 복실이는 짧게 짓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민수와 유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 시래기 무침, 장조림. 유진은 한 숟가락 뜬 뒤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천천히 먹어. 순자는 웃으며 유진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줍니다.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복실이도 식탁 아래에서 편안히 쉽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수와 유진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배웅합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순자는 중얼거립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순자는 마당으로 돌아와 복실이를 쓰다듬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순자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개밥이라 불렸던 그 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 됐구나. 복실이가 꼬리를 흔듭니다. 순자는 복실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순자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